지금 할 얘기는 추수선인데 아까 이제 좀 잘못된 내용들이 있어서 다 삭제를 일단 먼저 했고요. 추수선의 역사와 의미는 이제 넘어갈 겁니다. 이런 내용들은 이 일반론이 지금 이제 제대로 정리가 안 돼 있어서 차트의 기술을 기준으로 해서 정리 예정인 거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최소 30페이지 이상이 될 거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76에서 한 30페이지 정도 이제 추가 정리가 돼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거의 한 두 배로 늘어날 거거든요. 그래서 다 합치면 한 100페이지 가까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따로 떼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추세선은. 그만큼 중요시하겠다는 거죠, 추세선은. 그래서 추세선은 이제 적각끼리 직선으로 연결을 하고, 그다음에 저항선은 곡각끼리 직선으로 연결을 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내가 이거는 이제 일반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이제 일반적인 생활 패턴에 의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죠. 그래서 정의 내린 것들은 알고 계신 내용이니까 넘어가고 싶지만 사실 어, 한번 좀 리마인드를 할 필요가 있는 게 이 단기는 기준점이 뭐냐고 했을 때 이 한 달보다도 더 중요한 게 이 주간회의예요. 주간회의. 최고 결정권자가 주관하고 있는 그 정기 회의거든요. 그 회의 때문에 주가가 이제 아무 데나 이렇게 가도 전, 전고점 대비 한 달 무조건 가서, 한 달 가면 여기잖아요. 그죠? 한 달 무조건 가서 반등을 하는 이유가 설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책회의를 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회사는. 주가가 그냥 폭락을 하잖아요. 주가가 잘 가다가도 어느 날,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그냥 주저앉아. 이렇게. 얘는 그런 부분이 별로 안 보이네요. 당한 예제, 아무거나. 어, 이 회사도 보면 주가가 그냥 여기서부터 11만 원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가 지금 6만 원이면 이 지금 몇 프로예요? 40%가 넘게 하락을 한 구간이잖아요. 지금 구간 자체가. 그러면 4월 23일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한 달 동안 빠진 게 이만큼이 빠져버렸거든요. 지금 빠져버렸거든요. 이만큼이. 그러면 이때 가만히 있겠냐는 거예요. 이 전지점 무너질 때. 뭔가 대책회의를 하는데 대책회의가 지금 제대로 이 솔루션이 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 달, 그 다음 달이면 두 달이면 한 요쯤 되잖아요. 그 두 달 후에는 어느 정도 좀 대책이 쓴 거죠. 한 달이 지났는데 이 대책이 제대로 안 먹힐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두 달이 지났는데 두 달이 지나면 여기잖아요, 여기. 그런데도 그 대책이 흐지부지 되는 거죠. 그런데 세 달이 지났는데 한 달, 두 달, 세 달이 지났는데 그러면 이제 정선이 이렇게 되면서 이 오른쪽이 나오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의 또 대책이 이제 또 나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대책 회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회사가. 이 회사만 그런 게 아니라 주가가 20% 이상 폭락을 해버리면 이 비상대책 회의 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이게 시총이 지금 1,000억인데 1,000억짜리 회사가 20%가 날아간다. 그러면 200억이 날아가 버리는 거거든요. 그냥 회사에서 그냥 가만히 멀뚱멀뚱 있는데 한 달 만에 그냥 200억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럼 그 주주들이 가만히 있겠냐고. 여기저기서 막 쌩 난리를 치지. 근데 이 회사처럼 40%가 날라갔어요. 그러면은 더 난리죠, 더 난리. 그 뭐 주식 담당자는 일이나 제대로 할 수 있겠냐고. 이런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 뭔가 대책이 나와야 되고, 나올 수밖에 없게 주변에서 압력이 장난이 아닌 거거든요. 더군다나 시총이 1조다. 1조면, 예를 들어서 1조면 지금 4천억이 날라간 거잖아요. 4천억 원이 두 달 만에.
진짜 무지막지한 위기인 거죠. 그런 생각을 요 한 줄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빈약하다라는 생각인 거죠.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요거 꼴랑 한 줄 딱 써놓고서는 지금 막 대충대충 막 넘어간다는 느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페이지 수를, 이거 하나만 해도 지금 얘기할 게 되게 많은데, 이거를 진짜 제대로 이해했을까?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죠? 왜 저런 현상이 벌어지냐? 지금 여기가 금요일인데, 다음 금요일을 보면 수, 목, 금, 여기잖아요. 여기가 금요일이고, 여기가 금요일인 거죠. 그리고 이제 매 금요일을 이제 확인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금요일인 거죠. 아니, 왜 금요일만 되면 이렇게 빨간색이, 예? 그잖아요. 음봉 다음에 양봉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왜 금요일마다 이러지? 이 회사는? 금요일마다 뭔 일이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안 하면은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닌가 싶은 거죠. 금요일마다 그 회사에서 뭐 해? 물어보면 분명히 대표이사가 먼지거리를 할 거라는 거예요. 대표이사가. 굉장히 중요한 이제 지시사항 같은 것들이 내려보내는 통로인 거죠. 그래서 대표 임원들이 이제 참석을 하는 일주일에 한 번 최소한 그 회의, 그 회의에서 결정되는 사항들, 그게 이제 나갈 때는 호재고, 좀 안 나갈 때는 비상대책 회의 같은 거, 이게 이제 막 나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직원들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결정이 나는 거죠. 어느 정도. 큰 줄기는. 그게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면서 사실 그 주식을 사게 되는 거죠. 그 주식 사는 사람들이 다 그 사람들이에요. 사실. 그 호재를 알고 있는 거죠. 그 악재를 알고 있는 거고. 실적이면 이 실적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한 페이지로 이 설명이 굉장히 미흡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이 추세선의 용어를 정의를 하는 부분도 이것도 굉장히 미흡한 거예요. 사실. 이 지지선인데 양봉을 기준으로 한다, 음봉을 기준으로 한다, 백날 설명을 하는데도 이 양봉 기준인데 왜 추세선을 이렇게 그려? 이러면 음봉 기준이 되는 거잖아.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나는 최저점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오늘 날짜가 여긴 거예요. 오늘 날짜가 오늘 날짜가 여기라면 12월 15일이라면 저점끼리 연결한 최저점은 단기선이 얘인 거죠. 단기 지지선이. 그리고 내가 팔고자 하면 오늘 팔래, 내일 팔래 그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그 선은 이 선이 기준이 돼서 이 빨간 양봉이 기준이 돼서 오늘 음봉을 이렇게 치고 내려오는 얘가 보이면 오늘 파는 게 낫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쪽에서도 내가 좀 더 왼쪽으로 갔을 때 지지선을 그렸을 때 단기 지지선을 이렇게 그려주면 그 다음 361 정선은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서 이렇게 하나가 나오고 그 다음 361 정선은 여기서 그 다음 음봉을 낀 양봉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다음 361 지지선은 이 음봉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날 팔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스윙에서는. 스윙에서는 팔아라. 굉장히 강력한 신호란 말이에요. 그잖아요. 이해되셨죠? 지금 한 얘기. 그러면 이 선들이 가리키는 게 뭐냐? 지금 여기서도 선이 이렇게 하나가 또 있죠. 그래서 이 음봉도 팔으라는 시그널이잖아요, 지금.
이해되셨죠? 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어디서? 여기서. 그리고 지지선에서. 그래서 최저점을 기준으로 해서 저점끼리 양봉을 기준으로 음봉에서 팔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음봉 찾기를 하는 게 이제 저선인 거죠. 그래서 음봉이 나오면 나는 청산을 하려고 생각을 한다. 또는 매도를 하든지 손절을 하든지 뭐 절반 매도를 하든지 일부 매도를 뭐 분할 매도를 하든지 어쨌든 매도 쪽이다. 매도하려고 지지선에 정의가 필요한 거다. 그럼 내가 살려면 반대로 최고점을 기준으로 해서 고점끼리 음봉이 기준이 돼서 양봉을 찾아내려고 하는 거고 그 양봉에서 나는 진입을 하려고 하는 거다. 이해되셨죠? 네. 이거 굉장히 강조에 강조를 하는 페이지죠. 그래서 이 페이지도 이제 기본이죠. 기본. 어떻게 보면 기본평. 제일 그냥 심플하게 생각하자. 1년짜리 장기 지지선이, 이 지금 지지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지선이 깨지면, 그러면 반토막 날 거야. 이 얘기를 여기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장 기준이 되는 게 사실 지수였잖아요. 그래서 지수에서 내가 여기서부터 1년짜리가 지금 3월부터 시작해가지고 3월 19일에서 3월 19일 무조건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3월 19일까지 가. 그런 다음에 위로 끌어올려. 쭉 끌어올렸어. 그죠? 그래서 얘가 그냥 쭉 간 거예요. 이게 장기 지지선이라고. 얘가 깨진 첫날은 여기에요. 요날. 요날, 위험한데. 위험신호 보냈다고요. 근데 그 전에 두 번째 예정 10월 말일. 10월 말일에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여섯 달이면 얘잖아요. 여기에서 깨져서 저항선 역할을 하고 있는 애가 이렇게 하나가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깨져서 저항선 역할을 또 하거든요. 그죠? 두 개가 이미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장기적 지지선이 무너졌거든요. 깨지는 적이 보였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저항선으로 아예 바뀐 날이 이때 발생을 한 거예요. 이때.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중장기 지지선부터 1, 2, 3하고서는 그냥 날아가는 거잖아요. 항상 30판. 이 한 판, 두 판, 세 판.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그냥. 저항선도 마찬가지지만 지지선도 이런 형태를 띠거든요. 그러면서 그냥 지금 보면 이날 이후로 여기서부터 거의 뭐 지금 이만큼이 날아간 거잖아요. 이 왼쪽이. 이 왼쪽이 다 날아간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금 두 번째 저항선이 이제 이렇게 돌파를 한 거거든요. 돌파하고 이제 지금 지지선 역할도 잘하고 있잖아요. 여기도 저항선이 지지선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이게 장기 저항선이잖아요. 이 장기 지지선이 무너지면 장기 저항선이 돌파될 때까지는 사면 안 된다. 이 페이지가 이 페이지라고요. 1년 이상 주가가 깨지면 장기 지지선 내에는 최저점 대비 반토막 난다. 50% 하락할 것 같아. 지금 형님 계좌는 40%. 근데 45%인가? 갔다가 지금 이제 회복한 게 40%. 그죠? 60%까지. 근데 이거를 한번 경험하시는 게 좋아요. 이거를. 이게 진짜 그런지. 그리고 얘만 그러냐? 지금 이제 지수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지수만 그러냐? 그냥 대표에 해당되는 삼성전자를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삼성전자의 지지선이 이렇게 가다가, 그죠?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무너질 것 같아? 해서, 여기서 이제 무너질 것 같아 해서 무너졌어요. 그죠? 그 저항선 역할까지 그냥 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무너져 내리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항선이 이렇게 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돌파돼서 여기 눌림목 나온 거거든요. 차트는. 그러면 사실 외국인들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지금 대세 상승 좀 사다가 지금은 많이 사고 있잖아요. 그래프가 이제 확 꺾이잖아요. 지금이 눌림목이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삼성전자의 눌림목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사질 않는다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12월부터 시작해서 이 저항선 돌파가 이쪽에서 먼저 한 번 됐거든요. 근데 이거는 중장기.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이쪽에서 이렇게 되면서 이쪽은 이제 이 하락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쫄리겠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항선이 지지선 잘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얘가 뭐냐? 여기서 시작된 12월 24일에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난 1월 달에 끝난 장기 저항선이라고요, 얘가. 장기 지지선이 무너지면 장기 저항선이 돌파된 이후부터 여기서부터잖아요. 사도 된다. 외인들을 보면 그 전부터 예, 많이 사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외인의 물량도 보시면 외인이 계속 순매도를 하다가 여기서부터 계속 순매도를 하다가 여기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기서부터는 이제 순매수로 돌아선 거 아니야? 이런 판단을 내리는 근거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가 저점 아니야? 저는 계속 그 생각이에요. 장기 투자를 하겠다 그러면 지금 분할 매수를 조금 해놔도 되지 않아? 물렸다면 더 사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인 거죠. 안 샀다. 뭐 지금 1차 매수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얘기들이 이제 막 전 종목에 걸쳐서 뭐 얘는 뭐고 얘는 뭐고 얘는 뭐고 얘는 뭐고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지지선 어떻게 그릴 거냐, 그중에 경기 지지선, 경기 저항선 이런 얘기들이 여기서 이제 막 나왔던 거죠. 그죠? 그러면 지지선이 이 재무 차트에 대입이 가능할까? 그런 생각들을 가졌기 때문에 이 정의를 보시면 중기라는 용어에 나는 3개월을 쓰겠다. 그러면서 보고서를 쓰겠다. 어디 갔지? 보고서가? 여기 있구나. 보고서라는 용어를 쓰겠다. 근데 3개월이니까 분기 보고서 또는 분기 보고서 또는 3개월에 한 번씩 나오는 그 보고서. 실적이 이제 연동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해되셨죠? 실적이 연동이 되는 건 여기. 그 부분이 지지선으로 치면 돈을 얼마나 더 많이 버냐, 덜 버냐. 그런 부분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연간으로 봤더니 실제 그렇더라. 그래서 각도가 꺾이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더라. 더 많이 벌면서. 그리고 나서 성장성이 또 깨지면 이제 성장주는 우량주가 되고 초고속 성장주는 예, 그냥 나는 거죠. 뭐 4분의 1 토막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10배 가면 4분의 1 토막 이상, 뭐 5분의 1 토막도 가니까. 시제는 어떻게 됐나 볼까요? 시젠도 많이 갔잖아요. 시젠도 굉장히 많이 간 종목 중에 하나인데 얘가 지금 7,000원에서 20배 날아간 것 같아요. 22배? 그죠? 22배, 22배. 22배 날아갔기 때문에 4분의 1 토막보다는 더 하락해야 맞는 거죠. 그죠? 그러면 4분의 1 토막이면 4만 원인데 4만 원보다는 무조건 더 내려가야 정상이라는 거죠. 10배 날아갔다면 4분의 1 토막이나 5분의 1 토막 정도에서 만족하고 끝났을 텐데 얘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유보율이라고 하잖아요. 유보율, 그 다음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재무 수입 보시면 이 유보율을 보잖아요. 이 유보율이 계속 쌓이잖아요. 이 쌓이는 그 내용이 요 밑바닥에 이제 깔리는 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계속 내가 그리면 지지선을 그려주면 이만큼이 내가 벌어서 모아놓은 돈, 또 이렇게 벌어서 모아놓은 돈. 근데 문제는 이런 구간인 거죠. 적자인 거죠, 적자. 어떻게 보면. 적자일 가능성이 생기는 구간. 차트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제 역상의 격형이 돼버리니까 돈을 덜 벌거나 아니면,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들을, 여기에 어떻게 잠들게 만들 거냐. 이제 45도 지지선은 사실 이 단기 지지선하고 연동이 되는 부분인데, 단기 지지선, 얘가, 얘와, 그러니까, 제니론, 45도 단기 지지선하고 개니론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요거를 이제 비교를 하려고 생각을 한 거고요. 그래서 단기 투자에서 내가 언제 샀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준은 항상 240분이 기준이고요. 240분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어느 시점에 샀든 동케어. 그렇지만 청사는 내가 한 달, 여기서부터 한 달 지나서 여기잖아요. 그죠? 저항선을 그렸어. 그래서 내가 사는 날은 요 날이야. 그잖아요. 요 날 내가 돌파되면 살 거야. 샀어. 그러면 지지선이 여기서부터 우상향되게 45도 각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45도 각도가 50도, 48도, 47도, 44도. 한 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요 날이죠, 요 날. 요 날. 요 날 팔든지 요 날 청산인 거죠, 청산. 45도가 깨지면 이 45도가 깨져버리면 나는 무조건 청산하겠다. 근데 이 45도가 좀 왜곡이 생겨요. 왜곡이 생기는 이유가 보시면 45도가 아니죠. 그죠? 근데 기준은 무조건 240분 기준. 그리고 각도는 무조건 내가 여기서부터 한 달 지나서 그죠? 내가 샀어. 이날 사는 거죠. 이때 샀어. 그러면 이 이때 이제 그 다음날 팔든지 청산을 한다고 쳤을 때 그 다음 사는 포인트는 요날 이제 장시 시작하고 얼마 안 돼 있어서 산다고 치면 내가 청산은 어떻게 할 거냐? 우상향되게 45도니까 42, 44.9 요날인 거죠. 이날. 이날 굉장히 커다란 음봉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45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지지선도 깨지고. 그래서 이 지지선이 사실 이 지지선은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지지선이 정선이 돼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이음봉도 크죠. 이해되셨죠? 지금 이런 부분들. 그리고 나서 내가 단기 투자를 한다 그러면 단기 지지선을 계속 그리잖아요. 여기서 내가 양봉끼리 해서 그려주고 또 여기서 해서 이렇게 양봉끼리 해서 이 음봉이 있기 때문에 이 지선이 나오는 거예요. 이 지선이 왜 나왔는지. 네. 그래서 이 음봉이 나오잖아요. 아침에 팔아야 되는 거죠. 지선이 정선돼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분할 매도를 할 때 나는 일주일 내에 한 번은 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떤 날, 이날 왜 팔아? 그날이 나오는 거라고. 분할 매도 하는 날이. 이거는 분할 매도, 절반 매도 뭐 이런 거. 그렇지만 청사는 240봉이 기준이 돼서 45도 각도가 무너지면 여기서부터 45도 각도가 무너지면 한 40,
3도, 44도 얘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무너지면 이날은 그냥 청산하는 게 낫다. 내가 언제 사더라도 내가 이제 뭐 한 달 정도 버저저쩌고 해서 샀더라도 이 한 달 내가 이 지지선을 딱 그렸는데 45도가 안 나와. 그러면 파는 게 낫다. 좀 적게 먹더라도 45도가 무너지면 그냥 파는 게 낫다. 적게 먹거나 조금 약간 손해를 보더라도 이게 무너지면 이제 이 한 달 정도 돌파로 다시 이제 재매수를 하거나 뭐 이런 대응 전략은 있긴 하지만 이 페이지가 그런 페이지죠. 그래서 단기 투자하고도 연동돼 있는 부분이 워낙 많은 페이지라서 좀 시간이 많이 걸렸던 거고 저항선은 이제 아까의 이 지지선의 반대. 그래서 기준점을 내가 딱 삼을 때 장기 정선을 기준점으로 삼는 게 제일 편해요. 그래서 장기 정선은 돌파하면 한 두 배는 오르지 않을까? 그러면 지금은 돌파를 했죠. 그죠? 지수도 돌파를 했고, 삼성전자도 돌파를 했고, 그러면 이제 또 두 배 날아가지 않을까? 근데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초대형주는, 두 배는 또 없는 거고, 예, 좀 더 낮게 오르는 거죠. 50% 이렇게 오르더라도. 근데 소형주는 더 많이 오르는 거죠. 두 배 오를 줄 알았는데, 뭐, 세 배가 오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3년 이상의 경기 정선을 돌파를 했다. 그러면 이제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는 얘기죠. PBR이 이제 거의 불타길 테니까. 우량주인데도 불구하고 3년 연속으로 이렇게 하락한 종목이라는 거잖아요. 그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PBR이 워낙 이제 저 PBR이기 때문에 약간만 이제 호재가 있어도 이제 막 주가가 막 급등락을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게 이제 좀 이어지기만 해도 뭐 4배 오르는 거는 그냥 무난하게. 그래서 기준점은 장기가 2배, 그다음에 3년짜리가 4배 정도, 그리고 5년 이상짜리는 뭐 10배도 오를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이런 종목 중에 뭐가 있냐면 큰 종목으로는 제가 현대차였나? 현대차가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현대차가 이랬거든요. 근데 이쪽 구간이 이 오른쪽 구간이 여기서부터 최고가는 이쪽이지만 여기서부터 내려오는 게 1년, 2년, 3년 이게 3년짜리였던 거고 3년, 4년, 5년짜리가 얘거든요. 얘. 얘가 돌파되면서 6만 5천 원이 28만 원까지 날아갔으니까 5배 이렇게 날아가긴 했네요. 그죠? 그러니까 10배도 갈 수 있지만 초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5배만 날아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덜 가는 거죠, 덜. 무거우니까. 외국인들 무지진장 사고 있네요. 그래도 차도 많이 떨어졌어. 그럼요. 많이 떨어졌죠. 28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떨어졌으니까 반토막 났죠. 그러면서 정성 그려주면 지금 뭐 사도 될 만한 구간이라고 하니까 1년, 2년, 외국인이고 기관 지금 이제 이 중형주 이상은 기관부라고 있잖아요. 근데 기관은 지금 여전히 여기서부터 이렇게 대세 하락이 이제 끝난 거죠. 이제 끝난 거죠. 근데 사실 여기서부터 장기 정선이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여기 끝날 줄 알았는데 안 끝나온 구간도 보이잖아요. 여기도 이제 모르는 거죠, 아직. 그래서 지금 이제 쌍끌이가 일어나나? 그것도 좀 보려고 했는데 쌍끌이라고 보기에는 기관이 약간 시큰둥한 그런 느낌? 근데 고점인데 올라가고 있냐? 이제 올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이 1차 매수 시점으로는 뭐 나쁘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을 좀 드네요. 물가락에도 나눠서 들어갈 만하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제가 기준점을 이렇게 저는 이제 기준점을 계속 제공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예측 시스템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예측하기보다는 이제 스윙을 하면서 아, 내가 지금 이 종목을 가지고 저점을 찾아냈어. 음, 그럼 매매를 할 거잖아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매매할래? 라고 그런 접근 방식이거든요. 그랬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이 현대차를 내가 해. 음, 그러면 이 현대차가 지금 이 구간 같은 경우에는 3만 5천 원에서 25만 원까지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음, 9, 18. 그러면 4배가 되는 게 18만 원 선이니까 요 정도 되고, 2배면 7만 원 선이니까 요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3배면 10몇만 원 정도 선이니까 요 정도 되는 거고. 그러면 저는 여기서부터 내가 막 스윙을 한다고 하면 막 스윙하다가 여기서부터 고민을 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3배 딱 되면 여기서는 무조건 멈추고 이 위로는 안 해요. 음,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음, 그래서 10배 갈 수도 있고 뭐 20배 갈 수도 있고 음, 뭐, 더 많이 갈 수도 있고 뭐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 종목도 좀 재미를 많이 본 종목 중에 하나긴 한데 이 종목도 보시면 이게 의료기기 업체거든요. 음, 어, 이전에도 좀 했지만 이때도 계속 먹고 나고 계속 했던 거예요. 음, 근데 얘가 지금 1,800원인데 음, 1,850원인가요? 음, 곱하기 3을 해버리면 5,550원이잖아요. 음, 5,550원 라인이면 요 라인 정도 되거든요. 음, 네. 요 라인 정도 되는데 음, 요거 할 때 이제 끝난 거죠. 음. 그래서 제가 그만뒀다고. 요 정도에서 이제 그만둘까 말까 그만둘까 말까 이제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음, 저는 그 이상 안 하려고. 음, 근데 이제 이게 코로나 투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쪽 구간까지 하긴 했는데 음, 이해되셨죠? 이건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음, 그러면은 이 코로나를 빼면 요 정도 되는 거잖아요. 3,000원 라인 정도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한 3,000원이면 얘가 성장주거든요. MI텍이 여기가 성장주 라인이거든요. 그러면 4배잖아요. 음, 기관이 1차로 끌어올려주고 또 외국인이 2차로 끌어올려줄 거다. 또는 음, 쌍끌이가 일어날 거다. 이런 음,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음, 그러면 이 코로나 전 기준으로 하면은 한 3,000원 라인이니까 9,000원까지는 해도 된다. 이런 생각인 거잖아요. 이 위로는 버리고. 음, 이거는 형님들 몫이다. 음, 저는 생각을 하니까. 이런 얘기들이 진행되는 게 저기. 그래서 이 안에서 숨겨져 있는 얘기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데 음, 예제도 엄청 많고 음, 그 예제들 하나하나를 다 다루기에는 음, 이 한 페이지로 그 부분을 다 설명을 못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음,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설명이 돼야 이제 뒤에 투자하고 연동이 이제 막 되는데 음, 이게 제대로 정리가 안 되고 있어요. 음. 여기까지 진행이 되면 여기가 그래서 지름 저항선하고 재무 제표 그래서 턴어라운드와 성장성 이런 얘기들이 발생이 언제부터 되냐? 음, 그러면 최소 6개월 이상의 중장기 정선 돌파는 봐야 턴어라운드 포인트를 찾을 수가 있는 거다.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 실적을 보려면 1년짜리는 봐야 되는 거고 그런 얘기들인 거죠. 그래서 투자자하고 트레이더하고 심리적 저점과 고점은 사실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음, 제가 심리적 저점 구간에서 사면 돼요라고 하는 그 심리적 저점은 항상 제가 역대 차트를 많이 보잖아요. 역대 차트에서의 경기 지지선을 많이 보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경기 지지선은 3년짜리란 말이에요. 근데 음, 3년짜리 경기 지지선을 이렇게 1년, 2년, 3년을 이렇게 해서 그려봐야 음,
이게 무너졌을 때 여기가 지하실이냐, 음, 더군다나 이 현대차 같은 자동차 업종에서 음, 이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 그러면 최소 5년에서 10년은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음, 이런 생각들을 다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음, 업종하고도 이제 네, 연동이 돼야 되는 거고. 음, 아까 MIT처럼 이제 의료기기 업체다 그러면은 이 뭐 2년에서 3년 정도면 음, 충분히 경기지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런 회사는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회사란 말이에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가져가는 게 맞냐? 그리고 그에 해당되는 심리적 지지선이 무너져 내렸을 때 이 박탈감이라는 거는 이때 이 박탈감이라는 거는 이 멘붕매도거든요, 이거. 음, 엄청난 멘붕매도예요. 말 그대로. 심리적 고점에서 그냥 멘붕매도를 그냥 하는 거거든요. 이게 멘붕매도인 거죠. 그냥. 음, 이 현대차 같은 게 마이너스 10%가 나왔다는 건 멘붕매도죠. 음,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었냐?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찾아보면 멘붕매도가 금방 찾아져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쭉 그려보기만 해도 이렇게 음, 한 1년, 6개월 이렇게 에다가 6개월짜리를 그렸어? 근데 그게 정선 역할을 했어? 그럼 이제 그때부터 무너져 내리는 거거든요. 음, 그리고 내가 이 지선을 그렸는데 이 지선이 또 무너졌어? 그럼 여기서부터 지금 여기까지 지금 몇 개월을 그냥 쭉 하락하는 거냐는 거죠. 음, 여기서부터 한 달, 두 달, 두 달 반에 그냥 무너져 내린 거잖아요. 음. 멘붕이죠, 사실. 수명이 얼마가 깎이는 거예요? 10만 원, 22만 원, 25%로, 25%가 넘죠. 거의 한 30%가 하락한 거죠. 음, 그럼 이제 비상대책이 회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시총이 조 단위로 깎일 텐데. 그죠? 음, 요즘 40조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내가 장기 투자를 하는 사람하고 스윙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들의 심리적인 저점과 심리적인 고점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냐. 장기 투자자는 사실 최소 1년 이상짜리는 음, 지지선이나 저항선을 봐야 된다. 음, 그렇지만 스윙 투자자는 일주일치만 봐도 음, 이 심리적 저점과 심리적 고점이 나온다는 거죠. 음, 그렇게 찾아야 되는 거지. 뭐 나는 스윙하고 있는데 1년짜리를 보는 거는 좀 어폐가 있다. 그러면 이 지금 저는 얘도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음, 손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음. 나 같은 경우 집어넣는데 원래는 이 목적은 장기 투자 목적은 아니었지만 계속 물려있다 보니까 1년이 지나고 1년 6개월이 지나고 그러면 장기적으로 얘가 어떻게 변할지를 봐야 되는 거지. 그렇죠.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알면 좋은 거죠. 사실은. 음, 이런 얘기를 했고, 이해하고. 그래서 아까 이제 이 장대 음봉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는 이제 지지선이 깨지면서 특히 이제 6개월이나 1년짜리 그 이상 되는 게 깨지면 엄청나게 큰 이제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대세 하락으로 이제 완전 음, 주저앉는 거잖아요. 반대로 이제 저항선이 돌파가 돼버리면 이제 장대 양봉이 발생을 하면서 대세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이제 열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날을 시작하는 날로 주식을 시작하는 날로 정하는 게 어때? 음, 그래서 스타트 이어 데이라고 이제 해서 기준일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음, 그래서 장대 양봉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거죠. 장대 양봉이 꼴 기준일인 거죠. 그래서 정의를 계속 중간중간 여기다도 놓고 저기다도 놓고 막 하는 이유가 이 날이 이 장대 양봉이 발생된 날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항상 시작은 장대 양봉부터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시작은 장대 양봉부터. 찾기가 쉽지는 않지만 이게 대충 봐도 이날이 6%짜리 거가 그러면서 4% 그리고 이제 거래량의 미달이긴 한데 이제 상승으로 가면
이런 날이 이제 금방금방 보이는 거죠. 음, 끝프로까지 올랐다가 이제 15%로 마감을 하고 음, 앞에 이제 3개월 이상을 덮는 음, 과거로 빵 쌌을 때 여기서부터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을 덮은 거죠. 음, 그래서 3개월 이상을 덮는 그래서 음, 확실히 실적이라는 실적에 근거한 이제 장대 양봉이 되는 거죠. 음, 그러면 얘가 바로 이제 중기 투자 이상 음, 가능하게 음, 되는 그게 발생한 거 아니야라는 이제 재료를 계속 분석은 해야 되겠지만 얘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얘를 찾는 가장 큰 방법론이 이렇게 했을 때 얘를 그럼 어떻게 찾아낼 거야? 그게 바로 이쪽에서 이제 이 고점에서 내려오는 이 두 번째 고점하고 만나서 내리걷을 때 음, 그리고 두 번째 고점 기준으로 6개월짜리 그래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얘는 5개월짜리니까 음, 미리 뜬 거네요. 음, 얘가 6개월짜리고. 음, 이렇게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이 이제 진행이 됐었죠. 음, 그래서 기준이라고 추세선 얘기가 나왔었던 거고, 시그널 매매법하고는 어떤 연관관계가 있나를 봤더니 MACD 웨이트 기준으로 이제 연돌파가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그널 매매법하고 이 추세선하고 음, 같이 이렇게 돌파하는 날을 유심히 보면 장대양봉이 발생되는 날은 거의 뭐 이 RSI가 50 돌파를 하고 뭐 MACD가 0 돌파를 하고 또는 0 돌파한 이후에 눌림목이거나 뭐 그런 거죠. 음. 그래서 지금 이 장대양봉 위주로만 뽑은 거는 MACD 0 돌파를 뽑아낸 것 같네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서로 엔드 조건식을 만들려고 이제 같이 보는 거예요. 확실하게 잡아야 돼. 이거면서 음, 좀 더 이제 계속 좁혀 나가려고 음. 이렇게 해서 심리 분석을 끝내려고 합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